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원에서 분명히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가에 1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무죄인데 빚이라니. 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5억 4,120만 3,330원. 이게 바로 무죄 판결을 받은 국민 김춘구 씨가 지금 국가로부터 내라고 독촉받고 있는 돈입니다. 네, 무죄인 사람이 내야 할 빚이에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니, 죄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빚이 생길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2년이었습니다. 국세청이 보낸 고발장 한 통. 이게 바로 한 개인의 삶을 10년 넘게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은 탈세험이었어요. 액수도 자그마치 6억 2,900만 원. 국세청은 김춘구 씨를 이 거액의 탈세범으로 지목하고 바로 고발해버렸죠. 근데요, 이 모든 비극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발부터가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가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또 재산을 압류하던 그 시점에 정작 당사자인 김춘구 씨는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탈세범이 되고 전 재산이 묶여버린 거죠. 사전에 어떤 통보도 해명할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김춘구 씨가 이 길고 긴 싸움을 이어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세무조사가 조작되었다. 특히 승진에 눈이 먼 한 세무공무원이 실적을 쌓으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서류를 꾸몄다는 게 그의 주장인데요. 과연 그 근거는 뭘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서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인데요. 여기 조사기간 연장 사유 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죠? 납세자 신청. 공식 문서에는 분명히 김춘구 씨, 즉 납세자가 직접 조사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춘구 씨의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세무조사 연장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조사받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연장 신청을 하겠냐는 거죠. 공식 문서와 당사자의 주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김춘구 씨가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미리 알려줘야 하는 사전 통지도 없었고 납세자의 권리가 적힌 납세자 권리헌장이라는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을 만나서 조사하거나 진술할 기회 같은 건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조사를 한 걸까요? 김춘구 씨는 그 배후에 당시 담당자였던 김심선 반장의 승진 욕심이 있었다고 지목합니다. 실적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납세자 신청 같은 걸 만들어서 서류를 조작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재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에 그 공무원은 실제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잘못된 고발 하나 때문에 김춘구 씨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오롯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둡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12년에 고발당하고 바로 다음 해에 구속됩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과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게 2023년이에요. 1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 사건 하나에 꼼짝없이 묶여버린 겁니다. 특히 옥중에 있을 때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무려 11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건 방어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10년이 넘는 싸움 끝에 드디어 받아낸 무죄 판결.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믿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승리는 공허했고 그에게 남은 건 오직 거대한 빚뿐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김춘구 씨가 처한 이 기막힌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위쪽부터 볼게요. 국가가 멋대로 압류해서 팔아버린 돈이 3억 4,620만 790원. 무죄가 됐지만 국가는 이 돈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아래쪽이에요.
오히려 가산세까지 붙여서 15억 4,120만 3,330원을 더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빚을 더 떠안게 된 거죠. 국세청이 돈을 안 돌려주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가 김충구 씨를 억울하게 옥살이시키고 또 무죄를 증명하느라 싸우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정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끝나버렸다는 정말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국가가 만든 억울한 시간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을 시간마저 빼앗겨버린 거예요. 무죄도 받았으니 이제 이 모든 일을 시작한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길마저도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류가 바로 당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는 결정문입니다. 법원은 그의 마지막 호소마저 외면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요? 국가의 잘못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국민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남깁니다. 한 국민이 무죄라는 게 법적으로 명백히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15억이 넘는 빚을 떠넘기고 있죠.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된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실체적 정의는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